네, 첫 코너는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시작의 베테랑에게 지금부터 한 수 제대로 배워보실까요? 이 코너에서는 처음으로 이분과 인사를 드리네요.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신의 한 수,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한 수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딱 서 계신데, 와, 오늘 자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분위기 전환점을 맞은 건지 수급도 심상치가 않고 그리고 기술적 보시는 분들도 그게 갸우뚱하실 것 같거든요. 먼저 위원님께서 보시는 지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설명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쉬어갈 자리에서는 지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락의 트렌드가 1월 하락, 6월 하락, 9월 하락, 그리고 각각의 하락마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난 9월 30일 그리고 10월 13일 어간들에 제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9월 30일 우리가 9월의 하락을 맞았을 때에 지금 지수의 최저점에서는 굳이 매도를 하지 마시자. 최저점에서의 매도는 피하고 그러면 어디를 목표 지점으로 좀 삼아볼 수 있을까? 1월의 하락 이후에 반등 포인트를 보니까 약 13에서 15%, 6월의 하락에서 반등 포인트를 보니까 약 13에서 15%. 그러면 9월에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10% 이상의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동일한 패턴들이 또 나왔죠. 최초의 하락을 맞은 이후에는 금융투자에서 저가 매수를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나면 금융투자는 매물을 출회하고 그 매물을 외국인들이 담아가고 외국인들이 그 담아가는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이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코스닥 750포인트는 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방송에 나올 때마다 저는 750이 되어야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안타깝게도 750을 찍지는 못했지만 745선까지 올라왔다가 시장이 잠시 조정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MTN에 제가 5월경부터 출연을 했는데 하필이면 5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쭉쭉 하락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분들이 같이 하고 계시고 수익을 내고 있고 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에서 종목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그 기업이 이슈와 테마성 이슈보다는 오히려 실적, 펀더멘털, 수주 잔고 이런 곳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표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표를 보시면 지금 시장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의 위치가. 그림 1번 주식시장의 4계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의 위치를 봤을 때 지금이 실적 장세다, 금융 장세다, 역금융 장세다, 역실적 장세다. 우리는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 인상기에다가 더하기 긴축이 시작된 시간이죠. 그러면 지금 저 파란 색깔 하락 트렌드 두 가지 선 중에 첫 번째 하락을 보이고 있는 역금융 장세는 금리 인상만 진행됐던 시기가 아닐까라고 일단은 후행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역실적 장세라고 적혀 있는 그 구간은 금리 인상과 긴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현재 어느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파월 연준 의장은 최종 금리, 터미널 레이트는 조금 더 높이 가져갈 수 있고 하지만 금리 인상 속도는 좀 조절해 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빌어서 이야기를 했느냐? 본인이 직접 우리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거야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버리면 시장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융시장의 침체와 긴축을 가지고 오면서도 불구하고 시장을 좀 쪼이고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고 하고 싶은데 여기서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춰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파월의 입으로 직접적으로 먼저 해버리면 시장이 환호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스텝을 좀 밟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장을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는가를 빠르게 역사 공부를 살짝 해볼 텐데요. 시장을 양적 완화, 무제한 돈풀기를 했던 이유는 뭘까요? 코로나 팬데믹이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급망 불안이 왔고 물류 병목 현상이 왔고 거기에서 자원의 무기화까지 쭉쭉쭉 이어졌어요.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를 쭉쭉쭉 시작하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당연하게 금리 인하를 하고 유동성 공급을 했으면 다시 유동성 회수를 위해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의 큰 핵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양적 완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자원의 무기화.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코로나로 시작된 문제는 코로나부터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를 풀기 위한 움직임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중국에서부터도 재정이 부족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결국엔 저도 코로나를 2년여 참았다가 결국 지난주에 한번 자가격리를 받았는데 전 국민의 70% 이상, 이제는 뭐 80%까지도 넘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코로나는 한풀 꺾여가는 흐름들, 그리고 BDI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포인트 하나,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해운, 운임의 하락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택트, 인터넷, 클라우드, 우리가 재택근무가 이제는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이쪽에서 수혜를 받았던 쪽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겨울에 코로나와 독감이 확산하면서 진단키트나 치료제, 일반 감기 의약품 같은 쪽에서는 한 차례 반등의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한번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전쟁의 포인트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폴란드 지역에 미사일 2발이 떨어져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 이것이 러시아가 쏜 것이라고 하면 나토 가입국에 대한 공격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럼 나토 회원국들이 나토 가입국의 공격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시간이 크게 지나지 않아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거 우크라이나에서 요격용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거는 러시아가 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쏜 게 하필이면 거기에 떨어진 거다라고 일단락 쥐었습니다. 그럼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도 일단락 되어가고 있고 전쟁에 대한 부분들도 한편으로는 격화되기보다는 안정의 자세를 좀 취해가는 흐름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실적장세, 금융장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림 1번을 열어놓고 봤을 때 파란 색깔 하락 트렌드의 초입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는 판단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하락 구간의 끝자락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6월 하락에도 그렇고요. 9월 하락에도 그렇고 11월 반등 포인트가 나온 지금 이 시점에도 죄송합니다만 하락의 초입은 절대 아니다라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이 역금융장세 이후에 역실적 장세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상의 끝자락도 오지 않았나, 내년에 한 번 정도 금리 인상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4.5, 12월에 50bp 인상하면 4.5, 내년 2월, 3월 중에 한 번 인상을 하게 된다면 4.75 정도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의 또 중요한 포인트,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는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데 금리 인상 속도는 줄여갈 수 있다. 왜?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를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라는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를 아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 멀리 있는 내년 3월, 4월, 5월에 있는 최종 금리를 어디로 가져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는 중에 파월이 갑작스럽게 지금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나 고용이나 경기의 상황들을 보니까 최종 금리 더 높게 가져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혹시나 시장에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역실적 장세의 기간은 굉장히 짧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하나의 포인트로 가져가신다면 시장의 바닥부터 지금의 위치, 조정의 끝무렵과 오히려 지금부터는 갈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채비, 포트폴리오를 더 내실화 있게 다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꼭 참고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실화.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딜 봐야 되는지가 애매해서 좀 구체적으로 잡아주십사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까지 가고 있던 반도체 대장주 흔들림을 여기에다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될지 아니면 대형주, 중소형주 논리가 아니라 뉴스에 따라서 포트를 구성해야 될지 업종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어떤 포인트로 저희 내실화를 하면 좋을까요, 위원님? 네. 그림 2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CPI 물가지수를 1년 이상을 쫙 열어놓고 제가 이 그림을 공개 방송을 통해서 10월 14일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화살표가 쭉 가다가 딱 올라가는 지점들이 있죠. 21년도 11월에 10월부터 11월로 넘어갈 때가 딱 그 구간입니다. 그러면 평행하게 이어오던 10월, 11월 그 이전부터 본다면 한 달치 사이의 간격이 0.1에서 0.2%포인트씩 오르락내리락 했던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10월에서 11월, 지난 21년도 10월에서 11월로 올라갈 때는 0.8%포인트가 뛰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거는 CPI를 우리는 YOY, 전년 동기 대비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년 동기 이즈음에 0.12씩 움직이던 CPI가 0.8이 올랐으니까 1년 뒤인 지금 CPI가 완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을 때에 지난해 이쯤과 올해 이쯤은 여기가 많이 올랐으니까 YOY 비교를 했을 때에는 앞자리가 8이 아니라 7이 나올 확률을 굉장히 높게 점쳐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제가 10월 14일, 10월 CPI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더라도 11월 발표되는 CPI는 앞자리 7의 전망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750을 보십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장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데이터와 기준을 갖고 있으면 뉴스에 흔들리고 수급에 흔들리고 미사일에 흔들리고 코로나에 흔들리고 했던 시장에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될까요? 750 목전에 와서 조정이 나올 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700 아래 670, 650에서 매도하지 않고 745에서만 매도했더라도 굉장히 큰 계좌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방금 전 말씀 주셨던 반도체나 여러 가지 업황에 있어서도 더 안 좋아지지 않을 업종들, 그리고 반도체도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는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가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업종이나 섹터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사실 테마나 이런 것보다도 실적, 숫자, 데이터, 이익이 나는 기업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금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입에 의존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이 점점점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차입금 없이 내가 돈을 벌어서 순이익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지금부터 꾸준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수주장구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 우리가 보고 있는 친환경, 신재생, 그리고 풍력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쪽으로 살펴본다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LS 일렉트릭, 지금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고 있지만 삼성물산,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다면 DI동일, CJ제일제당, 한국철강. 한국철강은 상반기 기준으로 차입금이 제로였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나오겠죠.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지금 볼 섹터는 테마성 섹터보다는 자산주, 그리고 실적주, 그리고 가치주 플러스 배당주로 함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종목들을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넓게 보면은 건설 쪽도 있고 음식료도 있고 뭐 실적 자산 가치라는 공동 분모는 있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다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 중에서 한 종목을 좀 포인트로 잡아서 저희 구체적인 전략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네. 이 종목들 가운데 탑픽 어떤 종목으로 선택하시겠어요? 네. 자산주, 실적주에 좀 포함되는 기업으로 DI동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DI동일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로 아실 겁니다. 동일드박레라고 하면 모르시지만 라코스테라고 하면 다들 아시죠? 그 라코스테를 동일 지배하고 있는 공동 지배하고 있는 동일드박레라고 하는 방직 기업이죠. DI동일의 자회사가 동일드박레, 라코스테 공동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방직, 섬유 기업으로 다들 알고 계시고 현재 시장에서 퍼밸류 평가를 10배 정도로 받고 있는 방직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자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본다면 강남의 본사 부지 삼성역 인근입니다. 적어도 4천억에서 5천억 원 정도로 시세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공장들을 베트남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유휴부지로서 인천과 구로 등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 또한 한 4천억 원 이상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최대 9천억 원까지의 부동산 자산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현금성 자산을 본다면 3분기 보고서상 현금 예적금만 162억 원,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다 포함한다면 한 400억 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1조 원 정도의 부동산과 현금을 가지고 있다. 자회사 가치를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자산주의 면목을 볼 수 있는 종목이 DI동일이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면 이런 종목들 참 많은데 자, DI동일이 하고 있는 사업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까지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게 방직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회사 중에 동일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양극박, 알루미늄 박이라고 하죠. 이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 동일 알루미늄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이 알루미늄 박을 생산할 때 시장 점유율이 1위 기업이 동일 알루미늄입니다. 자, 사마 알루미늄 그리고 롯데 동원 시스템 이런 쪽들도 알루미늄 박, 알루미늄 포일 쪽으로 다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매출 비중을 보겠습니다. 자, 매출 비중을 보면 섬유 소재 쪽이 46%, 알루미늄 쪽은 42%로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50대 50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쪽을 본다면 섬유 소재는 35%까지 하향 추세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알루미늄 쪽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41, 42, 50%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캐시카우는 사양산업 느낌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고 하지만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쪽은 알루미늄, 2차 전지와 관련된 섹터로 분류가 되고 있다. 사마 알루미늄의 퍼밸류는 30이 넘어가고 있지만 DI동일의 퍼밸류는 아직 10배 초반이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자, 정리하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산업 쪽에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동일 알루미늄으로 잘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격적으로만 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어디일까요? 제가 말씀드릴 때에 동그라미를 쳐드리는 이 구간들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때에 가격적 모멘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합격, 재무적 모멘텀,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가시적 모멘텀, 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 분야가 2차 전지와 관련된 알루미늄 박 섹터다라고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 17,000원 아래에서는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가시되 제가 말씀드리기는 사실 오늘 이 신의 한 수에서는 여러분들의 장기 포트폴리오에 이 종목 하나 정도는 좀 담아가시는 것도 한 1년 정도 보았을 때 큰 시세를 낼 만한 준비된 기업이 아닐까라는 말씀으로 오늘 DI동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5월에도 말씀해 주신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길게 보고 모아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